안녕하세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평가가 되게 중요해서 이번 3차 시 때는 제가 1, 2차 시 때 설명했던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평가 2에 관련해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평가란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말은 기준입니다. 기준. 그러니까 평가를 무엇으로 측정할 건지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가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 가장 핵심은 방어 가능한 기준을 찾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중간고 여러분들 학점을 준다고 했을 때 교수님 평가 기준이 뭐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게 이 평가에서 가장 중심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가란 말을 들었을 때 평가 기준이 뭐지?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해요. 뭐라고요? 평가 기준이 뭐지? 그럼 평가를 그러면 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질이랄지 질을 뭐 평가할 수 있는,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게 먼저 이루어지고, 그 기준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그걸 통해서 질이랄지 효과성이랄지 뭐 효과성, 중요성들을 결정한 거다. 그럼 사회복지에 대입해 본다면 사회복지의 평가라는 것은 결국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준을 설정하는데, 일반적으로 효과성, 서비스 질, 효율성, 역량 등의 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데, 제가 매번 이야기했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효과성이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성과를 결정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한다. 결과적으로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라는 것은 결국은 효과성 측정과 의사결정, 그다음에 체계적 절차와 조사적 방법, 그다음에 조직과 지역사회 사회적 특성이 되는데, 결국 우리 평가라는 것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꼭 기억해요. 그다음에 평가를 왜 하냐, 뭐 세 가지 이유가 나와 있는데, 뭐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거다.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보완 작업을 하기 위한 거다.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역할을 잘하고 있다, 책무성을 보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가 평가를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렇게 제시했죠. 평가 이후 세 가지. 근데 평가 관련된 문제점은 먼저 평가에 대해서 역기능적 태도다. 그래서 여러분도 시험 본다 그러면 불편하죠. 마찬가지로 특히 사회복지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전문직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를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고, 그렇지만 이 평가를 통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평가를 피하지 말고 활용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좀 문제가 발생하는데, 프로그램 담당자가 지나치게 효과성을 기대했을 경우에, 그래서 내가 하면 다른데 하면서 너무 크나큰 효과성을 기대하거나, 그다음에 전문가 가치를 훼손한다랄지,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보호 차원에서 평가가 부정적 태도,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학대랄지 이런 정서적 그 뭐죠? 감정적 소진을 많이 당한 경우에 이 평가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평가는 항상 윤리적 문제가 없도록 실시해야 되고요. 또 평가가 예산이랄지 인력 감축에 연결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약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가 실행 문제가 좀 중요한데, 이 평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평가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평가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 평가 역량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 나와 있는 걸 좀 제가 요약해보면, 첫 번째, 연구 설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회복지 조사론 시간에 단일 사례 설계를 배웠죠. 뭐 ABA, ABAB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렇게 ABAB 이런 걸 할 만큼 기초선 수립이랄지 개입을 하지 못하고, 요즘에는 B형 단일 사례 설계랑,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시작함과 동시에 이 여러 번 걸쳐서 측정한다 할지, 비포 스타일,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한번 사전 조사하고 그다음에 바로 프로그램 제공하는 이런 형식의 연구 설계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회복지 현장의 사회복지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거죠.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평가 지표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지표는 신뢰도와 다정도를 갖추는 어떤 도구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척도를 찾는 능력이 중요하다. 특히 이제 간편사정 도구로 해서 과거에는
뭐 30문항, 40문항을 통해서 개발된 척도를 좀 간편하게 10문항 이내로 물어볼 수 있는 형태의 척도를 사회복지사 찾아내고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는 거. 세 번째, 통계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특히 사전 사후 검증을 위해서 T테스트, 대응 표본 T테스트를 할지 단일 사례 설계를 분석을 한 이론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정말 할 수 있는지, 코딩한 다음에 그걸 분석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특히 샘플 수가 30개 이하일 때는 비모스 통계라고 해서 윌코슨 순위 합 검증이랄지 매니튜닝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실제로 사회복지에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특히 통계 분석 방법에서도 이 역량이 부족해서 실제로 평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적 연구. 그래서 질적 연구는 결국은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이외의 자료로 우리가 질적 연구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뭐 글이랄지 문서랄지 그 다음에 동영상이랄지 사진 이런 걸 가지고 범주화 시켜야 되는데 정말 이런 능력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평가 보고서 작성 능력. 특히 이제 평가 목적, 조사 설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과 해석 이걸 담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구 설계, 그 다음에 평가 지표, 통계 분석 방법, 그 다음에 질적 연구, 평가 보고 작성이라는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7장에서는 이제 이론에서 배우고요. 8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배우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더해서 그럼 실제로 평가 보고서를 쓸 수 있는지. 특히 지난 학기 자료 분석론을 들었던 친구들은 제가 성과 보고서 쓰게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인터벤션 개입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제공한 후에 어떤 변화를 이제 통계 분석 방법으로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성과는 자랑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시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객관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가의 철학적 기반이라고 하는, 그럼 결국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걸 측정할 거냐 할 때 두 가지 맥락이 있다. 그죠? 양적 방법과 뭐가 있다? 질적 방법. 그래서 양적 방법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할 때 어때요? 뭘 통해서 한다? 그렇죠.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고, 질적 평가는 수 이외의 거. 그죠?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랄지 글이랄지 뭐 동영상 뭐 숫자로 이해할 모든 자료들이 이 질적 방법에 해당되고, 지금은 과거에는 양적 방법을 선호했지만 지금은 질적 방법을 같이 사용한 걸 선호한다. 예를 들어서 우울 점수가 2점 감소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건지를 어, 이해를 하기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뭐 우울 뭐 노인이 뭐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랄지, 그죠?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질적인 변화를 보여줬을 때 우리가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어떤 생활성의 변화를 보여줬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평가 이론적 접근이라는 건 제가 좀 어렵다 해서 제가 넘어갔었는데, 목표 지향적 접근이라는 건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달성했는지 보여요. 그래서 지금의 평가는 다 여기에 초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평가라는 것은 프로그램은 우리가 설정한 성과 목표를 달성했는지 달성하지 않았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 걸 목표 지향적 접근이고, 관리 지향적 접근은 결국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투입부터 수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사결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다. 고객 지향적이라는 것은 소비자 정보처럼 우리가 클라이언트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 점성 지향이라는 건 전문가들이 이 프로그램이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지. 참여자 지향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뭐 인본주의적이기도 하고 뭐 실존주의적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자아 존중감 향상이라고 목표를 설정했긴 했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은 각자가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참여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뭐 대학에 입학했지만 여러분 대학을 다닌다면 대학이란 프로그램에서 각자의 어떤 목표가 다른 것처럼 참여자가 스스로 목적을 정하고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달성했는지 달성하지 않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게 참여자 지향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쭉 넘어갈게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결국은 앞에 이야기했죠. 평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평가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을 할 거냐. 그죠?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뭐 다양한 학자들이 평가 기준을 이야기했는데 그걸 좀 압축해서 요크라는 사람의 영국 교수인가 봐요. 요크라는 사람의 어떤 그 평가 기준을 요약해서 대입해 보니까 8가지가 됐다. 먼저 노력성, 두 번째 효과성, 세 번째 효율성, 네 번째 영향, 다섯 번째 서비스, 과정, 그 다음에 형평성, 7가지네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효과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평가 기준 노력성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프로그램에서 노력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투입을 얼만큼 했는지, 활동을 얼만큼 했냐. 그래서 그죠? 효과성이라는 건 뭐냐면 얼만큼 긍정적 변화가 있는지. 뭐 여러분 세월호 때문에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세월호 때 뭐 언론에서 우리를 속였지만 뭐 큰 배가 몇 척 가 있다, 헬리콥터가 몇백 대 떠 있다, 그 다음에 구출하기 위해서 몇 명이 갔다. 이게 노력에 해당되는 거고요. 효과성이랑 실제로 해서 구한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효과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취업 프로그램에 실제 취업한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취업 교육을 위해서 뭐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시켰네, 실습을 몇 시간 시켰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취업한 사람이 몇 명이냐를 접근하는 게 효과성이고, 노력성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투입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이전에는 이 노력성에 되게 초점을 두고 우리가 평가했다면 지금 이렇게 효과성, 긍정적 변화를 가지고 측정하고 있다는 거. 그렇지만 여전히 노력성 자체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 매년 사회복지기관이 시군구에다가 사회복지 실적 보고를 해요. 그때 실적이라는 건 주로 이런 노력성 차원에서 우리가 얼마나 면담 상담을 했는지, 얼마나 아웃리치를 했는지, 몇 명의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몇 회를 했는지, 이렇게 투입한 수와 활동의 수를 가지고 우리가 한다. 그래서 이 노력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의 어떤 중요하게 생각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노력성 자체는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왜냐하면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긍정적 변화를 보여주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준 것 자체로 우리가 활동한 자체를 우리가 성과로 많이 카운팅한다는 거. 두 번째, 효과성.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효과성이라는 것은 어때요? 어떤 긍정적 변화가 있느냐. 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뭐 인지 기능이 향상했는지, 그다음에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는지, 그다음 행동이 변화가 있는지, 실제로 어떤 조건의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취업을 했는지, 자활이 됐는지, 정말 돌봄 서비스 통해서 노인이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 뭐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그걸 에이징 인플레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는 게 효과성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프로그램에 평가할 때 기준으로 가장 1순위는 뭐다? 효과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과 목표를 설정했죠. 성과 목표 같은 경우 대부분 이러한 평가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다. 그죠? 성과 기준을 달성한지를 평가. 그럼 결국 성과 목표는 긍정적 변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효과성과 연관이 된다. 세 번째는 효율성 평가. 효율성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효과성은 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만큼 투입됐는지 대해서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데, 효과성 같은 경우는 단가, 그 한 명을 취업시키는데 돈이 얼만큼 늘었냐, 한 명에게 우울증을 완화하는데 얼만큼 늘었냐, 이렇게 어때요? 투입 대비 산출이나 성과로 나눠서 이 동일한 성과를 내는데 더 합리적인 가성비가 좋냐를 따져보는 게 효율성이다. 그래서 효율성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거시적인 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 주로 이걸 따지겠죠. 네 번째, 영향이라는 것은 이제 지역사회.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커뮤니티 이펙트란 말 많이 들을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느냐. 그래서 실제로 이 커뮤니티 이펙트라는 것은 지역 자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죠? 그래서 특히 예를 들어서 자살률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식으로 그죠?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이게 지역사회. 그래서 영향이라는 것은 그것이 국가 차원에서 아니면 세계 차원에서 빈곤율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절대 빈곤자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런 식으로 영향이라는 것은 어떤 거시적 차원에서의 긍정적 변화, 거시적 차원에서의 효과성을 우리가 영향이라고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이펙트.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다섯 번째, 서비스질. 서비스는 우리가 어떻게 보냐? 보통 이제 클라이언트 만족도, 클라이언트 얼만큼 만족하냐를 서비스를 측정. 보통 이제 우리가 하는 이 서비스랑 보통 이거에 많이 초점을 둬요. 클라이언트 얼마나 만족하는지. 두 번째는 제공 인력이 얼마만큼 점성이 있냐. 그죠? 그래서 자격이나 교육을 가지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회복지사 1급이고 현장 경험이 몇 년, 이런 것들이 다, 그다음에 보수 교육을 몇 시간 받았고, 이런 것들이 다 서비스질, 그러니까 제공 인력. 특히 이제 이런 보건복지는 다 휴먼 서비스라고 하죠. 사람 자체가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냐가 이 프로그램 평가 기준에서 중요하다. 세 번째는 자문, 그죠? 얼마큼 받았는지, 그다음 조직 체계 차원에서 이런 서비스 질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서비스 질은 주로 근데 서비스 질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질은 성과 자체는 아니에요. 성과에 대한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과 자체를 할 때는 항상
효과성을 이야기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과정 적절성에서 우리가 이거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대로 서비스가 제공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수업을 3시간씩 15번 하기로 했으면 정말 그렇게 했는지, 그 다음에 과제를 8번 하기로 정말 했는지, 그 다음에 뭐 피드백을 뭐 10번 주기로 했는데 정말 했는지, 이런 식으로 과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이 과정에서 정말 우리 프로그램 때문에 어때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보여주는.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논리 모형에서 이제 과정이 정말 이런 성과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따져보는데, 핵심은 어때요? 과정 평가를 하면 우리가 모니터링처럼 수행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우리가 제공하는 대로 제공했는지를 보는 걸 우리가 주로 과정 평가를 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형평성이라는 것은 서비스 욕구나 문제가 다르다면 다르게 서비스가 제공됐는지를 따지는 것과, 그다음에 어때요? 형평성. 그래서 동일한 집단이라면,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큰 단위의 국가나 아니면 뭐 지역사회 이런 거시 프로그램에서 사용한다. 정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기억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이렇게 표로 제시할 수 있는데, 이건 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첫 번째 뭐가 있다? 노력이 있다. 그래서 이 노력에는 프로그램의 활동 영향이고, 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노력 영향. 그래서 서비스 얼마만큼 제공했는지. 효율성이라는 것은 단가, 그죠? 서비스당 단위 비용, 효과성을 내는데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효과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얼마나 성과 목표를 달성했는지. 결국은 이 성과 목표를 달성했냐는 것을 결국 클라이언트에게 긍정적 변화가 발생했냐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다음 영향이라는 것은 어때요? 지역사회, 국가 차원에서 얼마만큼 지표 변화가 있는지. 자살률이 얼마큼 떨어졌는지, 예를 들어서 우울감이 얼마큼 떨어졌는지, 그죠? 아니면 학교를 중도 탈락한 학생 비율이 얼마큼 떨어졌는지,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영향이라고 한다. 그다음 서비스 질은 클라이언트가 얼마큼 만족했느냐와, 두 번째는 프로그램의 제공 인력이 얼마큼 전문성이 있느냐. 그죠?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서비스 질이라고 생각했을 때 항상 뭘 생각해라? CT의 그죠? 만족도하고, 뭐라고요? 만족도하고, 그다음에 소셜워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가지고 주로 우리가 서비스 질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는 게 좋은 게, 이 사회복지사 1급인지 아닌지를 사업계획서 쓸 때마다 담아놔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 평가를 실시할 때도 1급 자격증 소지자 비율을 확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서비스 질 차원에서라도 이런 자격증 정도는 취득하는 게 좋죠. 과정이라는 것은 앞에 이야기했던 프로그램 결과의 경로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던 그 방식대로 프로그램들이 제공됐는지, 그다음에 그 횟수가 채워졌는지, 그다음에 정말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성과가 달성됐는지를 살펴보는 게 이 과정이고, 형평성이라는 걸 얼마만큼 공평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게 형평성. 결국 이제 동일한 요금,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는지, 그죠? 균등하게. 그래서 이 형평성 앞에 나와 있는 영향하고 두 개는 어때요? 거시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주로 살펴본다는 걸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프로그램 평가 유형을 해서 프로그램 평의 목적에 따라서 형성 평가와 총괄 평가로 나눈다. 그래서 형성 평가는 만들어간다, 만들어간다. 그래서 과정 평가, 뭐 산출 평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총괄 평가라는 건 프로그램을 끝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 평가, 그다음에 뭐 성과 평가 이렇게 쓴다. 그래서 보통 이제 총괄 평가에서는 주로 하는 게 효과성과 효율성을 보는데, 하나만 뽑으라 그러면 뭘 본다? 효과성을 한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의 총괄 평가는 이러한 효과성 평가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거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효율성도 같이 체크하지만 주로 효과성을 가장 많이 본다.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이 형성 평가는 우리가 원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대로 프로그램이 진행됐는지를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의도한 성과가 우리 프로그램 때문에 발생했는지,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과정과 평가 기준의 과정과 연결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가 연구 방법에 따라서 질적 평가와 양적 평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질적 평가 같은 경우에는
수이에 그래서 양적 평가라는 말 들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이 양적 평가는 뭐를 통해서 보여준다? 수를 통해서 우리가 계량화시킨다는 거고 질적 평가는 수 이외에 그죠? 수 이외의 관찰이나 면접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실시하는 게 우리가 질적 평가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여러분들이 평가 하나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반드시 하나의 기준을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이래요. 연구 방법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과 목표 중에 중요한 것들은 반드시 이러한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두 개를 같이 포함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가가 주체 누가 하냐에 대해서 내부 평가 항상 이제 자체 평가를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어떤 평가든지 뭐 사회복지기관 평가도 마찬가지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외부에서 와서 그 자체 평가가 적절했는지 타당했는지 보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어때요? 문제가 있는 것은 내부인들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 주체에 따라서 외부 평가 그다음에 적합성 평가 분석 단위에서 하나의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건 적합성 평가고 메타 평가는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서죠. 예를 들어서 우울 감소 프로그램은 그 우울 감소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메타는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평가라고 이야기해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멘토 멘티 프로그램이 정말 효과가 있느냐 그럼 그걸 실시한 결과치를 다 가지고 와서 하는 거죠. 또 뭐 의료 쪽에서도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비타민이 정말 감기 효과가 있는지 그러면 이 비타민 관련된 비타민과 감기를 주제로 연구가 수행된 뭐 연구 논편 연구 논문을 1950년부터 지금까지 한 뭐 수만 개를 분석해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런 연구가 됐는데 감기하고 비타민 C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구들을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메타 평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이제 프로그램 절차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평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평가는 이렇게 처음에 평가 기획 및 설계하고 그다음에 자료 수집하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그다음에 결과 해석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 기획에서는 이 도구 어떤 측정 도구를 쓸 건지 그다음에 연구 설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효과성을 검증할 건지. 왜냐하면 연구 설계 그죠 단일 사례 설계처를 쓴다는 것은 뭐냐면 연구 설계라는 것은 결국 인과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말 이 프로그램 때문에 클라이언트에게 효과가 발생했는지를 검증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연구 설계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자료 수집 그죠? 그래서 보통은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결과를 SPSS 프로그램이랄지 엑셀에 입력하고 그거에 대해서 효과성을 검증한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평가 관련해서는 윤리적 이슈가 있죠. 그래서 항상 자발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지된 동일 과정을 거쳐야 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또 프로그램 평가로 인해서 어떠한 피해도 없어야 되고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알려주고 그죠? 그러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그죠? 이런 과정 그다음 민감한 개인정보는 보호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도 만약에 윤리적 충돌이 발생한다 했을 때는 이런 단계별로 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의사결정할 때는 반드시 그 의사결정하는 근거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윤리적 충돌에 대해서 이런 단계별로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지금 제가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와 개발과 평가 7장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평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렇죠. 가장 핵심은 방어 가능한 기준을 정하는 거다. 그래서 평가 기준을 뭘로 할 거냐 그래서 그 평가 기준은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타당해야 된다. 믿을 만해야 된다.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평가라는 것은 결국은 그 기준을 결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그죠? 수집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해석하는 그다음에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구 설계 두 번째 평가 지표 세 번째 통계 분석 방법 네 번째 질적 연구 그다음에 다섯 번째 평가 보고 작성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가 역량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그런 평가 역량은 사회복지 자료분석론과 사회복지 졸업 시절에 배운 거고, 여러분들이 혹시 2학년 때 자료분석론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2학기 때 사회복지 자료분석론을 배워서 지금 3학년이라도 여러분들이 실제 통계가 어떻게 분석이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사회복지 자료분석론 같은 경우, 조사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론을 배운 거고, 그럼 그 실제로 여러분들이 조사론 배울 때 가설을 설정하고 설문지 만들었죠. 그럼 그걸 실제로 실행해서 분석해낼 수 있는 게 자료 분석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배워야 된다는. 그다음에 평가 기준에는 8가지가 7가지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노력부터 시작해서 형평성까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효과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가라는 것은 뭘 통해서 한다? 긍정적 변화를 통해서 해서 여러분들이 평가 기준은 효과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노력성.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기준, 그래서 평가랑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할 때는 노력, 효율성, 효과성, 영양, 서비스 질, 과정, 형평성인데 영양과 형평성 같은 경우 우리가 거시 프로그램에서 쓴다. 그 서비스 질은 클라이언트 만족도와 제공 인력의 전문성이다. 그다음에 노력은 제공량, 얼마큼 투입을 했냐, 쏟아붓었냐. 그다음에 효과성은 쏟아붓어서 정말 어떤 변화가 있냐. 효율성은 이 쏟아부은 거에 비해서 효과성이 얼마만큼 있냐를 비워보는 게 효율성이고, 그 다음에 과정이라는 건 원래 우리가 제공하기로 한 대로 서비스가 제공됐는지, 그 다음에 정말 이 서비스 제공 때문에 성과가 나타난지를 보는 게 과정이다. 그럼 이렇게 해서 7장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평가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